2025년에 엄빠학교 새하늘 어린이집, 저는 부모 멘토 정숙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운영위원님 오셨고요. 연두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의 인사, 축하 인사. 원래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 대표예요. 운영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이시고요. 네, 축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축하 말씀. 일단 엄빠학교 교육은 저도 매번 참석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되게 적으시다고 들어가지고 네. 꾸준히 나오셔서 이야기 들으시면 뭔가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셔서 실생활에서 화를 조금 누를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두 회장님은 안 시킬게요. 네, 우리 자치 부모님들끼리 자치 모임이 있어요. 차도 같이 마시고 우리 어린이집에 같이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도 보시고 연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회 아니고 연두회. 네. 저는요, 김정숙이에요. 새하늘 어린이집 원장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의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통역이 필요할까? 그걸 안 것도 제가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이 녀석도 키워보면서 알았어요. 아이들 마음을 부모가 알 수가 없구나. 그럼 부모도 답답하고 아이도 답답하네. 그럼 부모는 답답하면 성질내고 그 방법으로 하잖아요. 해결하잖아요. 아이는 답답하면 울고 떼쓰고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끊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둘 다한테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가 그럼 통역사 하면 되지. 배운 게 그건데 써먹어 보자. 그래서 시작했더니 박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부모 교육으로 박사를 어떤 대학에서도 안 주려고 합니다. 박사의 그 정도의 퀄리티면요, 부모 교육은 너무 수준이 낮대는 거예요. 저 그거 가지고 서울여대 가서도 싸웠고요. 제가 서울여대 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석사는 유아교육으로 하는데 나는 박사는 부모 교육으로 할 테니 나를 받아줄 것인가 회의해라. 그랬더니 서울여대에서 저 받았거든요. 오케이, 받겠어. 그래서 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석사 끝나고 박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보고 주제 바꾸래요. 지도교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계약에 틀리지 않습니까? 저 박사까지 받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교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를 석사까지만 하고 그만둬요. 그리고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광운대 찾아가고 이제 막 박사 있는 데를 막 찾아갔더니 박사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을 만났고 그 교수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그 교수님 따라서 간 거예요. 거기가 성산이었던 거예요. 아시죠? 인천에 있는 모르시나 보다. 기독교 계열의 대학원, 대학교는 종교시설에서 만들어요. 성산대학원-대학교.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박사를 해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있네요. 이걸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공부 못하는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저 공부 되게 못하거든요. 하는 거 싫어해요. 이거를 해내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건강과 바꿉니다. 눈 시력하고 바꾸고요. 아버님 계신 우리끼리 생리가 끝났어요.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두 가지하고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해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그쪽으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저도 제 남편이 있고 제 친정 아빠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조명하더라. 딸이든 아들이든 또 부인마저도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속썩여봐요. 우리 하루 종일 속상해서 아이한테도 냉랭해져요.
그쵸? 남편이 속삭여봐요. 시댁 안 가고 싶다고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빠들이 어떻게 압박을 하는 게 좋은가?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가정에 엄청 많이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 아버지 교육이 작년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기관에 아버지 교육을요, 필수로 넣어버린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제 논문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만 그 논문 쓴 건 아니지만. 내 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교육을 저희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은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인천시청에서 야, 니네 원 부모만 하지 마. 다른 원도 좀 해줘. 그래서 지금 다른 원에도 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 가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은 아버지 교육으로 다 잡혀 있는데 강화 군청, 천안, 여기 삼산복지관, 그 다음에 해군기지까지 잡혀 있어요. 그죠? 군인들. 그러니까 해군에 있는 직업군인, 월미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들이 쭉쭉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드디어 우리 아빠들이 살 길이 생겼다. 제가 아들만 둘 나니까 이제 아들의 입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크기 전까지는 남편의 입장을 봤는데 잘 안 보였어요. 내 입장이 크게 보였어요. 근데 아들이 커지니까 남편의 이제 입장이 보이고 아빠의 입장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대변해주는. 그래서 남편이 아빠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당당하게 크는가. 부인한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결국은 부인이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빅파더 연구소의 인천 센터를 제가 하고 있고요. 물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많죠, 이쪽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거에도 노출시켜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해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못하겠어요. 쉬운 게 아니야. 못해. 그래서 한 2억에 올려놓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25년째 우리 아이들하고 너 시집갈 때까지, 너 할머니 될 때까지 난 여기서 원장하고 있을 거야.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김정숙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야 이제 제가 짜온 강의 안에서 방향을 또 싹싹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 5주차는 수료식 할 거예요. 수료식 파티 할 겁니다. 4주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면 좋겠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또 강의안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랑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죠?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서로 이제 성함도 아시고, 여기에 이제 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혜경씨, 혜경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혜경님, 은정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안 되겠어요. 나 그렇잖아요. 누구 엄마잖아요. 그런데 누구 엄마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김정숙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김정숙으로 살았을 때 지원이 엄마로도 잘할 수 있고요. 현근이 부인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셨죠? 서인님?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유경님, 아셨죠? 유경님?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죠? 네. 네. 요게 안 돼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힘들어요. 대면이 안 돼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하고 막 이 연습을 해서 아이들하고 해서 애들이 학교 가도 대면이 어렵지 않도록 합시다. 어때요? 괜찮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지금 처음이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댄다고 그럴까?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은 안 그래. 그죠? 안 그러죠? 역시 연도 회장님. 후! 네, 박수. 서서히 안 보여. 서서 하셔야죠. 안 보여요. 앞으로 나오는 건 좀 그렇죠? 네. 저는
7세 자녀를 둔 딸 아이를 둔 엄마고요. 마지막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 교육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노아가 많이 컸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스스로 안 하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왜 이렇게 안 해? 똑바로 해라고 약간 무섭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아 네. 편에서는 엄마 무서워 오. 이러시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아직은 아닌데 네.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네. 좀 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좀 바뀌고 싶다는 아. 저도 한 4살 때까지는 그렇게 좋게 얘기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컸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자꾸 혼내려고 맞아요. 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런 마음을 좀 바꿔보고자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전은경님이었어요. 전은경님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전은경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분 잘 들었어요. 7세가 되니까 자꾸 기대하고 아기가 아닌 것처럼 완벽을 요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또요? 손 안 드시면 그냥 순서대로 막 돌아가요.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분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왜요? 네, 그래요. 박수! 우!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뭐 부모 뭐 교육이다 뭐 그런 네. 거 이제 조금 어린이집에서 이제 네. 많이 오잖아요. 다 패스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도 네. 그때뿐이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봐요. 그래서 네. 거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내가 네. 6살인데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네. 좀 이렇게 애가 이제 에너지도 많고 네. 그래서 네. 뭐가 문제인가? 네. 그래서 이제 네.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맨날 없다는 핑계로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네. 전화도 받아야 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네.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핑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이렇게 교육 좀 잘 들어서 또 우리 아이한테 조언을 하면 괜찮아질까 해서 네. 참여했습니다. 되게 솔직하시네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핑계. 참 솔직하시네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까요? 네, 요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25개월 차 네. 제 아이 네. 아이를 보고 있는데 네. 잘해주고 싶은데 네.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맞아요. 부모님한테 이게 속상했고 뭐 이랬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 기억은 그 아이 때 기억이 아니라 없죠. 그 이후의 기억이다. 얘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요. 와. 그때 또 네. 수업이 생겨가지고 네. 이 아이는 그럼 이 아이 때는 뭘 궁금해하고 뭐가 섭섭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맞아요. 그랬을 때 야 이거 내가 해줬다 에이.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게 되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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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나 가서 공부도 했어. 이렇게 노력했다고. 난 최선을 다했어. 응, 그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잘 오셨어요, 아버님. 네. 제 아이도 25개월 된대요. 네. 저 이제 참석하러서 참석한 거였고요. 네, 아유, 솔직하셔라. 네. 솔직해서 저도 아이 키우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는데 예. 아이는 섭섭한지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아. 해야 미쳤는지 네. 나는 생각해서 뭐 먹으라고 주는데 먹다가 그냥 버리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되고 잘 오셨어요. 두 분이 뭐 되시는 거죠? 네. 감사해요. 야, 또 부부가 같이 와주시는 건 너무 고맙죠. 네. 통과해요? 할까요? 하셔야죠.
해야죠. 무슨 말씀을.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역 운영했는데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저는 지금 아이가 중3? 몇 살이었지? 중1? 초등학교 5학년 셋을 키우고 있고 다 새아들을 보내고요. 네, 무엇보다 지역에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예전부터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원장님 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남편을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2번인가? 근데 남편 생각이 조금 달라지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남편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생각 못하니까 한 2번 좀 데려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꼭 계속 얘기했어요. 이건 이럴 때, 이건 이럴 때 하니까 본인도 뭔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이제 얼마 전 일인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물통을 갖고 왔는데 이 물통에 이름표를 안 붙이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붙여라라고 얘기했더니 10번을 얘기해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일잘 얘기하더라고요. 10번 얘기해. 5번만에 붙였어요. 이름표 붙였어. 이름표 붙였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리긴 한데 어린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자식은 자식인데 좀 마음이 아직 다 크지 않은 상태니까 와서 배우고 듣고 응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러 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학교도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계신 거거든요. 교육자이기도 하죠. 부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중3인데도 아직도 그렇다 그거죠? 네, 우선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있고 그죠. 중3도 다 또 비슷한 거 그쵸. 저는 27살 아들이 있는데요. 걔도 그래요. 걔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야, 그렇게 될 때까지도 힘들다고? 그럼 이거 배우나만 한 거 아니야? 그때까지 힘들면? 근데 우리한테 그 타격감이 생겨서요. 우리가 힘들지 않아. 덜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전에 10번 말했는데 이번엔 5번 말했대잖아요. 그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지금 7살, 막내 이제 3살. 네, 다 여기를 보냈거든요. 부모 교육을 이제 첫째 때부터 듣긴 했는데 이제 막내가 태어나서 제가 2년 동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도 이제 어린이집 보냈을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한번 또 다시 들어보자. 네. 저도 요즘 좀 화를 많이 내가지고 애를 셋을 대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막내는 너무 어리게 보이고 그 둘은 너무 커서 어른 같으니까 이거 좀 해, 제발 해. 저도 모르게 화를 엄청 내고 맞아요. 조금 다스리잖아요. 네. 신랑도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 네. 내가 그랬나? 약간 조금 네. 잘 때 되면 조금 후회하고 맞아요. 다시 또 눈 뜨면 맞아요. 화내고 있고 맞아요. 좀 다스리고자. 네. 그런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 화를 계속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암에 걸려요. 진짜요? 내 마음을 이렇게 표출을 못하면 암에 걸린다니까요. 우와, 큰일 났다. 그럼 우리 지금은 안 걸려요. 그걸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까 몇십 년에 거쳐서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1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박수하이고요. 저는 이제 처음 다들 처음일지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어서 이 방송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면은 애한테 화를 내거나 저도 모르게 답답하고 근데 작년에 이 교육을 들었을 때 되게 도움이 됐었고 이번에도 아이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거든요. 여기 2단계는 또 뭐지? 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다른 걸 또 제가 하겠어요. 똑같죠. 근데 아마 다르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7세 남아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그동안은 제 아기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돼서 그런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시 저기 보면 영유아 행동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잘 알고 싶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좀 더 애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잘 보내서 이제 더 큰 데로 이제 나가서 조금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르겠죠? 왜,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남편하고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아, 이 사람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왜 저러지? 이럴 때 그런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고개를, 소희님은 고개를 막 흔들어서. 네, 소희님 왜 오셨어요? 네, 그 다음 소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여아 3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추소희라고 합니다. 참여는 처음인데 네.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맞기는 한데 네.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 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네. 행동은 절대 맞아요. 않고 마음도 맞아요.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네. 그리고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둘이 지금 너무 네. 많이 싸우고 네. 지금양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왔어요.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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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진퇴양난. 그러니까 탁 꽂히네요. 진퇴양난.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로 뿅 솟아버립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들어 이제 애가 미운 4살이라고 하나요? 네. 말꼬리를 엄청 잡아요. 그래서 자주 그쵸. 말다툼을 해야 네. 하게 되는데 점점 제가 이제 어른이 아니라 유치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른으로서 애를 잘 키워보고자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가 5살이면 엄마도 5살 수준. 딱 맞아요. 유치하는 거 맞아요. 정상이세요.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나 5살 아닌데. 왜 자꾸 5살처럼 화나지? 요거잖아요, 지금. 네. 정상인데, 그냥 그것도 즐기시면 사실은 되는데. 어떻게 즐길 건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오은정이고요. 여기 오신 다른 부모님들이랑 다 거의 비슷한 걸로 내 애는 왜 이래? 이런 걸 맨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위로도 받고 싶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집들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 또 들어보고 싶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이렇게 어린이집 행사를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기간이 7월에 복직이라 딱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 한번 들어보러 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일하면서 아기 키우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 또 방송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소문으로 듣는 아이들은 왜 내 아이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슈퍼맨이 뭐 어쩌고 돌아왔다. 저는 이 프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방송이 희한하게 사람들을 심리를 끌고 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몇 억의 인구가 다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만 힘들게 느껴지는 건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나만 힘들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집도 있다니까, 진짜로요. 결혼을 안 한 집이 많다고요. 그쵸?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 아이를 키우는 행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대여 힘들어하지 말아요. 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왕언니 오셨어요. 괜찮아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왕언니인데 군기 한번 잡아줘요. 우리 큰 손녀가 이제 13살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요. 또 났어요. 이제 16개월 됐어요. 애가. 이제 그 큰애를 여기 보내면서 다 제가 이제 얘를 직장을 다니까 제가 키웠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 일을 또 하게 생겼어요.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이제 태어나 있으니까 행복이라 생각하고 남편한테 먼저 때 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잘 몰라요. 옛날 우리가 키우던 그런 방식이랑 전혀 틀려가지고
뭐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 방식이나 뭐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재충전을 해서 우리 애기를 키우려고 왔습니다. 왕언니. 이번에 우리 모임에 왕언니를 반장으로 뽑아요. 어때요? 커피 한 잔 사면 되잖아. 네, 그 왕언니의 딸. 일단은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둘째를 가지면 자기는 죽는 거 도망을 살을 좀 뺀다고 아기가 중학교 1학년인데 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전혀 같이 다녔어요. 다소리.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딸아이도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4, 5학년 때부터 많이 부딪혔는데 건강을 찾자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서 건강해진 나머지 오, 브라보! 계획에도 없이 브라보! 나와버렸는데 또 저는 아들을 원했던 게 아닌데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운. 저는 큰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큰애는 극심해서 중기, 막내는 16개월인데 아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좋아요. 에너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7세 여아랑 5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장문정입니다. 저는 늘 많이 참석을 하긴 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4살 때는 조금 둘째 아이와 막 이게 받아가지고 애기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많이 화를 누르고 이렇게 적용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를 가는 딸이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주인공은 맨 나중에. 저는 7세 강민채, 6세 강태희를 키우고 있는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도 저도 여기 참석해가지고 많이 배워봤는데 민채가 조금, 그러니까 첫째가 7세, 7세 여아가 좀 모든 걸 알아서 혼자 착착 잘하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무조건 민채한테 되어서 태희가 조금만 못해도 빡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그 학부모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 민채한테 하셨던 것처럼 태희한테도 조금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셔서 거기서 갑자기 탕 하고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또 참석해서 작년에 열심히 배우자. 네. 태희를 위해서도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어.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나의 마음을 주관적으로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이 차별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나 차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맞아 나 차별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편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 둘이잖아요. 큰애를 대할 땐 네가 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주 사무적으로. 둘째를 할 때는 내가 해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29, 27이에요. 아이언맨 29. 이제 그냥 우리 나이로 한 거예요. 만 나이 말고. 둘째 27. 근데 아이언맨은 막 각 유치원, 학교 체육대회 막 하고 다녀요. 막 하고 다니고 집에 올 때 이렇게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힘들었냐? 끝.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얘는 공무원 됐어요. 그러니까 9시에 일하고 6시에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들었지? 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어? 사실은 아이언맨이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그걸 몰랐어. 그랬는데 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해. 왜? 큰애는 내가 다른 데서 나와서 데리고 왔니? 너 왜 다르게 해? 두 명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난 똑같이 했는데 그랬죠. 그러고 생각하니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나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어미 동물의 어미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어미는요
약한 새끼한테 더 동정을 한대요. 그러면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어렸을 때 아팠거나 맨 나중에 나았거나, 그래서 자꾸 둘째가 이쁜 거래요. 어머니 울지 마요. 그냥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가 하나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둘이면 진짜 미안해. 미안한 아이가 있어요. 셋이면 더 그렇죠. 그 미안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미안한 아이한테 왜 미안하냐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안 가. 그래서 미안해. 노력해야 돼. 그 미안한 아이한테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노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진심이 많이 가요, 안 가요?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희한하죠? 다 새끼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머니 그쵸?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더 아픈 손가락이 약하거나, 응? 막내거나, 아니면 얘를 임신했을 때 내 심리 상태가 나빴거나,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짠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마워로 해결했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신경을 덜 썼는데도 네가 이렇게 잘해줘서 엄마 너무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니까 자꾸 얘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물질적으로. 근데 얘는 물질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마의 마음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긋나, 이렇게. 또 어긋나. 내가 뭘 줘도 얘가 고마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뭐 하나만 줘도 막 좋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또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넌 내가 사줘도 별로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애를 먹는 것도 그래요. 키우면서도, 네, 그죠? 먹는 것도 이제 한 명이 뭐를 좋아하지 걔는 계속 얘기를 하면 마트 가서 걔 거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회가 계속 맞아. 되는 거. 그 마음을 맞아요. 미안하긴 한데 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게 있으니까. 그래서 큰 아이가 순한 아이의 강아지 유형의 아이고요. 저희 집은 아이언맨이. 작은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 비버형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냈고, 작은 애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지 승질 못 이겨서 지가 이렇게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또 열받잖아요. 아유, 확 그냥 차라리 울어라, 울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언니 공감하시죠? 야, 내가 낳아놓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얘 잠잘 때 막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 미안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정상이다. 비정상 아니다. 정신병 아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이에요. 지금부터 쓰는 건 기술이에요. 기술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연습도 안 하면서 원장님처럼 잘했으면 좋겠대요. 나는 연습을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는요, 평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같은 의사들도, 같은 원장들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저는 이 교육을 해야 하니까 연습하니까. 제가 연습 안 할까 봐 이 교육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딱 틀에 가둬놨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4주 동안 해야 할 내용들은요, 이 책을 참고했고요. 사셔도 돼요. 비싸지 않아요, 요즘 책들은. 사셔도 되고, 소장하셔서 갖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제가 책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할게요. 이 책은요, 아이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책이에요. 아이들 심리를 소아과 의사인 사람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팔리고 아직도 교육해요. 왜요? 사람의 심리는 잘 안 바뀌어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만 바뀌었어요? 형식만 바뀌었어요. 아이들 마음 안 바뀌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내용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쓸 거냐? 이것은요, 요 책을 참고했어요. 요 책은 저희 빅파더 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광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육 때도 제가 이걸 갖고 아버지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육의 대가문이 쓰셔서. 자, 그리고 이 책 보셨나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보여드렸던 책들, 그죠? 자, 오늘은 이 책 다 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가지라고. 요 갖고 다니세요. 우리 이제 교회 가듯이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요? 콩이 콩깍지부터 생겨요. 콩 알맹이부터 생기지 않아. 책 하나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애 키우기 위해서. 아니, 모든 면허증 딸 때 우리 운전면허 할 때도 책 한 권 있잖아요. 근데 애기를 키워야 되는데 책 한 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전에는 이 책을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 힘들어. 이건 내용이 조금이에요. 갖고 다녀. 아셨죠? 갈 때 드릴게요. 맨날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엄마 공부하러 간다 이러고. 오늘 아이들한테 소문 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공부하러 가. 소문 내고 오신 분. 자, 이분들 박수. 소문 내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온 가족한테. 왜 소문 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생각해요. 아, 어른 돼도 공부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세월이 쌓이면요, 아이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공부까지 하면서 날 키웠어. 아버님 바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요거 생각해 보세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부모가 생각나서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고맙게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문내고 오세요. 이제 책 들고 오시는 거예요. 좋아요. 시작해 봅니다. 우리 목표,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를 이제부터는 할 거예요. 또요, 격려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 있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목표예요. 또요, 의사소통 방식을 익힐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관계 형성. 그래서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아이비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이비 교육 5, 6, 7세 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푸는 것.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5, 6, 7세들이. 5, 6, 7세들이 하고 있어요. 눈에 딱 아이비 교육이 뭐야? 원장님 맨날 아이비 교육 한다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게 아이비 교육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 기차가 역으로 찍찍뻑뻑 간대. 기억하고 아가 만나 가가 되는데 너 가. 이렇게 배워요, 진짜. 너 가. 안 가. 글씨가 말이야? 글씨 속에 내 생각을 넣는 거야?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생각 한글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아이비 교육의 문제 해결력 과정이에요. 그거 아세요? 계산여고가 아이비 교육한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비 교육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이 바뀌었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점제 시작했다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점제 시작했어요. 이제 197점인가 안 따면 학교 이제 졸업 못해요. 고등학교 3년을 졸업 못해요. 그럼 중학교 때 이미 결정해야 돼요. 난 대학 갈 건지 안 갈 건지. 언제 결정해? 중학교 때 결정해야 돼요. 그 중학교 3년 동안 그거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엄마 난 커서 아이돌 할 거야. 그럼 대학 갈 필요 뭐 있어요? 기획사 들어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과정에서 음악, 이런 거 선택해야죠. 음악, 춤추는 거, 이런 거 선택해야죠. 왜 수학을 선택하냐고. 그거 할 거라니까요. 중학교 3학년에서 그걸 결정하려면 어디서 또 생각이 많아져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너 뭐 하고 싶은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세계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그냥 수능 대비해서 암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쭉 떨어졌죠. 이거 대통령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 뽑았잖아. 우리의 수준이었잖아.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탓 할 것이 없어. 손가락 찍어 내 탓이지 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아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지금 그거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애들이 왜 울까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해봅시다. 마음을 알아봐야 돼. 자, 제가 엄마 할 거예요. 어머님들이 자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레드썬 돼야 돼. 레드썬. 딱 바꿔야 돼. 아이 입장으로. 아셨죠? 자, 내가 엄마. 아,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추우니까 이거 입으라고. 아유, 더럽게 말도 안 들어. 시킨 대로 좀 해. 이거 입어. 시작. 어떤 엄마로 보이세요? 반대로 해볼까요? 자, 엄마 해보세요. 시작.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추우니까 이거 입으라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해. 엄마도 엄마 맘대로 하잖아. 나 안 추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마음 들어요? 안 추워, 나 안 입어. 응. 그럼 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아이를 승질내게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내가요. 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느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을 그 3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훨씬 더 민주적이잖아요. 아유, 나 자유민주적, 나 그 단어 참 좋아했었는데. 훨씬 자유스럽고 훨씬 민주적이 됐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느낀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돼. 이 정도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해. 친권자가 나한테 있어. 맞죠? 보호해야 돼. 너 감기 걸리면은 나만 손해돼. 너 감기 걸리면 내가 잠을 못 자. 너 열나서. 어린이도 못 보내. 열나면. 그러니까 잠바 입어. 나의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거 생각하는 엄마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인정하자고, 오늘은. 나의 편의를 생각했다. 아이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민주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독재였어, 독재. 나는 독재를 썼어. 아이는 민주적이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거야. 왜 엄마 맘대로 해? 그쵸? 네. 아하, 그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아이도 마음이 있구나. 존엄. 존엄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네 마음도 있지, 내 마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애기로만 보고 너 마음은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돼. 젖 먹으라면 젖 먹어. 우유병 꽂으면 우유병 먹어. 여기에서 멈췄어. 그쵸? 몇 개월 정도 되면은 우유병 딱 꽂으면 안 먹어요? 몇 개월 정도 되니까 그러던가요? 지금도 그래요. 먹다가 안 먹죠? 네. 안 먹어요. 내뱉어요. 내 뱉죠. 심지어 이렇게 꺼내죠. 내뱉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독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내가 존중하지 않았어. 헐. 그러면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는 건데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치우기. 이거잖아요. 자, 나는 몇 살? 나 몇 살? 나 몇 살? 50살. 근육, 소근육, 대근육 다 있어. 우리 아이 몇 살? 25개월. 16개월. 얘는 대근육은 조금 쓰는데 소근육을 못 써. 걸레질 잘 못해. 이거 소근육 잘 못 써. 대근육은 좀 써. 그러니까 막 어질러고 다녀. 대근육 써가지고. 근데 소근육은 못 써. 그죠? 그럼 소근육 못 쓰는 이 아이. 소근육 잘 쓰는 나. 누가 도와야 돼요? 내가 도와야 돼.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그렇게 보니까 억울할 게 없죠. 아이가 어질러 다니는 거 치울 때 억울하세요? 억울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연령,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어요, 얘는. 밥 안 먹어! 목적이 있었어. 뭐지? 왜 날 약 올리지?
날 약오는데 목적이 있을 텐데. 약오르잖아요. 아이가 반항할 때 약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어린이집 모이세요. 운동회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야, 우리 운동회 안 돼. 가자. 이렇게 오죠. 소속감이에요. 그게 소속감. 또 하나요. 나 이 남자하고 나 이 남자 되게 좋아. 내 거 만들면 좋겠어.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해서 딱 한 집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그럼 이제 이혼할 때는 왜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혼할 때는 왜 마음을 여러 번 생각해요? 소속되어 있던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혼자만 나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딱 지성이 뭉쳐서 다 같이 규칙을 지킨 거예요. 그쵸? 죽을 것 같으니까 지킨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우리나라 8.15 광복, 우리나라 찾았죠. 대한민국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았을 때 우리가 왜 대한독립 했어요? 소속이 바뀌는 게 싫다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고. 그게 소속감이라니까요.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협박해요? 너 집 나가. 아우씨, 괜히 났어. 너 저리 가. 아니면 너 저 방으로 가. 이렇게 이탈시키잖아, 이탈. 소속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면 얘가 힘들어하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너 형아 하지 마. 애기 해. 그럴 때 형아라는 그 소속이 있었고 난 형아란 말이에요. 단계가. 근데 그거 하지 말래. 애기 하래. 기저귀 해. 너 애기 해. 막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하냐면 얘 힘들으라고. 알거든. 얘가 힘들어하는 걸 알거든. 그죠? 또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나 집 나갈 거야. 왜 그래요? 너 힘들어라고. 너 혼자 있어 보라고. 나 나갈 테니. 이 물에서 나 나갈 테니 너 힘들어 보라고. 그 심리가 막 작용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다. 엄마 미워. 엄마하고 안 놀아. 엄마 가버려. 얘가 쓸 때도 있어요. 얘가 쓸 때도. 엄마 미워. 엄마 나가. 이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이라. 안 가르쳤는데 막 그래. 그럼 어때? 우리 막 승질나지 않아요? 누가 누굴 나가래? 야, 집 문서가 내 거야. 돈 한 푼도 안 붙인 것이 왜 나보고 나가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소속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 학대예요. 학대야.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학대야. 학대라는 단어 제가 좀 잘 안 써요. 이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 지어서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말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런 정도의 말, 욕, 이런 게 그런 말이죠. 그죠? 욕 또는 협박. 너 이거 안 하면 선생님한테 일러서 너 혼나게 만들 거야. 이거 협박이죠. 협박의 강도가 다를 뿐이죠. 너 아빠한테 너 이거 사주지 마라 갈 거야? 막 이러잖아요. 협박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 입장으로. 자, 해볼까요? 리아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놀아주지 말라 갈 거야. 아빠 오면.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자, 엄마 말을 들을게요 할 때 진심이세요?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 아닌 말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진심인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인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말수가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인생의 목적이 소속감에 있어요. 그래서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서울대학 소속 가는 거죠. 나 초등학교 갈 거야. 7살 되면 애들 꿈이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대기업 들어갈 거야. 이거 소속감이죠. 나 유학 갈 거야. 유학 갈 거야. 이게 다 소속감이 어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와 내 남편과 우리 집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거예요. 소속 멤버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속 멤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지분도 우리 집에 있는 권리의 지분은 몇 분의 몇이어야 돼요? 존엄하다면. 4명이 살면 4분의 1. 재산은 그렇게 나눌 수 없죠. 4분의 1로. 재산은 못 나눠요. 아직 얘네들 미성년자라서. 또 기여도가 별로 없어. 나하고 남편만 있어. 그러나 그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의 지분은 n분의 1이다. 그쵸? 그러면 애들이, 보세요. 애들이 3명 키우는 집 봅시다. 애들이 3명 키우는 집. 그럼 5분의 1인 거예요. 엄마의 권한과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공기의 권한이. 애들은 3명, 엄마는 하나. 그럼 3명이 세요? 엄마 하나가 세요? 3명이 센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그 3명을 확 잡으려고 하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이렇게 단어 쓰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존엄하니까. 존엄성을 인정하니까. 우리 밥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저녁에 지금 밥 먹을 거야. 엄마 지금 밥 챙길 거거든.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존엄하니까 의향을 묻죠. 그럼 7살 저 먹어요. 초등생 전 다이어트 안 먹어요. 그 다음에 3살 애긴 뭐 대답 안 하고 그냥 와서 앉겠지. 숟가락 갖고 앉을 거야 걔는 그냥. 그럼 초등학생 걔는 안 챙겨도 되죠.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그러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가 퇴근하고 없어. 엄마 퇴근해야죠. 엄마도 퇴근해야죠. 왜 퇴근 안 하고 다 계속 해주세요? 엄마도 퇴근해야지. 엄마가 이제 지금부터 밥 챙겨서 몇 시까지 먹고 몇 시까지 씻고 나서 엄마는 몇 시 이후에 이제 요가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할 거거든? 지금 먹을 사람. 안 먹어요. 초등생이 그래. 그래, 그러면 엄마가 몇 시 이후엔 퇴근해서 챙겨줄 수 없는데 괜찮겠어? 물어보셔야 돼요. 존엄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7살 아이는 안 먹어. 그럴 겁니다.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근데 10시쯤 돼서 배고프지. 9시 반쯤 되면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퇴근했는데. 야, 니네 엄마 내일 아침에 와. 퇴근했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게 다 통해. 7살도 통해. 이 정도의 머리가 됩니다. 24개월 아들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머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뇌가. 그게 통하려면 36개월 이상부터 그 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6개월, 24개월 아들은 아직 엄마 퇴근했어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싫어. 알았어. 치우시고. 그럼 이제 24개월 아이가 10시쯤 배고파. 배고픈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줘야죠. 24개월 아이, 16개월 아이는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죠. 내가 도와줘야 돼요. 몇 살까지 내가 도와줘야 돼요? 밥 먹는 거? 36개월 이전까지는 먹는 거 도와줘야 돼요. 챙겨주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7살 우리 아이들은 먹는 걸 엄마가 전부 신경을 안 쓴다. 얘네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만들어 먹잖아요. 초등생 만들어 먹어요? 못 만들어 먹어요. 중학생 만들어 먹어요? 잘 못 만들어 먹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을 수 있겠지. 라면 정도를 맨날 끓여 먹어도 괜찮다? 그럼 내비두면 괜찮아요. 내비둬도 괜찮아. 근데 라면만 저렇게 끓여 먹고 살다 우리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도와주면 돼요. 내가 도와주면 돼. 소고기도 구워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상추도 좀 씻어주고 이거 내가 해주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아이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나이마다 다르다. 그죠? 그럼 6살, 7살들은요. 물어보면 돼요. 엄마가 오늘 저녁 식단 메뉴 어린이집 거 식단 보니까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돈가스. 어때? 돈가스 괜찮니? 그래, 그러면 돈가스 사러 가자. 마트에 갈까? 가자. 그래서 사서 같이. 비닐 좀 뜯어줘. 뜯을 수 있잖아요. 가위질 할 수 있어. 6, 7세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밥도 같이 만드시고 같이 먹으시고 다 먹은 그릇 좀 개수대에 넣어줄래? 땡큐 아들.
그러면 그 아들 이 뒤통수가 뿜뿜해요. 엄마한테 땡큐란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 키우는 거죠. 응? 중요한 위치를 찾고 노력하려고 해요. 중요한 위치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위치가 뭐죠? 무슨 위치일까요? 자, 엄마한테 나의 위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 부모 자녀 관계는 독특합니다. 그 관계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엄마가 먼저예요? 아빠가 먼저예요? 엄마가 먼저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자식한테는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하고는 감정적, 심리적 끈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하고는요, 심리적 끈이 안 연결돼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그 남자가 그렇게 아이가 열나고 우는데 그냥 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며. 애기 사랑한다며. 근데 애가 열나서 우는데 지는 이렇게 등 돌리고 자는 거야. 헤이! 그러고 자. 잠이 오냐 이 인간아!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팔을 막 때리고 싶잖아요. 너는 잠이 오냐? 제 경험이에요. 애가 열이 펄펄 나서 나는 잠 못 자고 계속 물 수건해주고 막 해주고 닦아주고 있는데 초저녁부터 자더라고요. 그래서 초저녁에 괜찮아서 내가 그럴만하지 뭐. 그래 당신도 자. 내일 아침에 일 가러 가려면 이 생각 들었지. 근데 2-3시가 된 때까지 나는 못 잤어요. 애가 계속 칭얼대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해열제 먹이고도 계속 애가 칭얼대니까. 근데 2-3시쯤 되면 한숨 잤잖아요. 잤으면 교대도 해줄만 하잖아. 근데 시끄러. 그러더니 동 돌려서 딱 자. 이런 한숨도 안 잔 나는 뭔데? 너 그러고 아빠가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이혼할 뻔했잖아, 진짜. 꼴배기 싫어갖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 공부해보니 그냥 그런 거였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 이 남자가 인간성이 나쁘거나 아이한테 관심이 없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엄마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 힘들다, 엄마 하기, 진짜. 그죠? 엄마 하기 힘들죠? 맞아. 힘들어. 그러나 엄마만큼 보람된 역할도 없죠. 그죠? 또요,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인정이 뭘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정. 잘한다. 역시 멋있어. 엄마 이 표정이에요. 잘 잤어? 오, 잘 갔다 왔어?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말 안 해도. 이런 거. 어린이집 갔다 왔어? 씻어. 자, 얼른 자. 이런 사인만 받은 아이. 우리 아이는 기대해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올 때도 기대해. 원장님이 웃나, 부원장님이 웃나, 선생님들이 웃나, 그거 기대한다니까요. 자기 보는 모든 어른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지 기대해요. 이 아이는 딱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랬잖아요. 그랬죠? 계속 그럴 거라 상상해요. 그렇게 태어난 세상이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러더니 집에 딱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이런 얼굴이 계속 진행돼.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생각 들어요? 나 괜히 태어났나 봐. 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저 사람도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저 사람도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이게 열등감이고 이게 자존감의 추락이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나 참 괜찮은 아이야. 엄마도 날 좋아하고 선생님도 날 좋아하고 친구들이 막 나 다 좋아해. 이런 아이는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아이는 이뻐요. 딱 봐도 이뻐. 밉상이 아니야. 어른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딱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이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이 살 때까지. 근데 어른을 딱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칙칙해.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저 여자 왜 그래? 이런 여자 있죠? 있잖아, 아파트에 있잖아.
있어. 음식물 버리러 딱 가면, 저희도, 쟤는 왜 그래? 쟤는 너무 불쌍해. 그런 애하고 말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 어른은 그 나이에 먹을 동안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못 받은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고. 아셨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오면, 왔어? 뭐 할까? 이렇게 웃어주세요, 일단. 근데 이제, 알아. 이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뭐 알아. 거짓으로 웃는 걸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벌써 떼쓰기 시작해.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해. 그럼 이 아이는 집에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간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집에 안 간다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되게 재밌게 놀아주지만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야, 그래. 네가 벌써 집에 가기 싫으면 어떡하냐. 20년은 더 니네 집에서 살아야 네가 독립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린이집은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 몇 년이라도 그 긍정적인 사인을 찾고 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이잖아, 남. 엄마 아빠한테 못 받으면 남한테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효과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 사람 표정 보고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나. 우리 거울 보면 웃은 얼굴 보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적으로 해서 인간만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셀프 칭찬.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못해. 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래서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수가, 야, 전국에서 1위지, 야,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야,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얼굴 없어. 야, 제가 막 그래요. 아이고, 진짜 전국 1위지, 뭐,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이런 여자하고 사는 거. 행복하지? 어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말이나 못하며. 이래요, 우리 신랑이요. 그러면, 긍정적이다는 표현이죠? 제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돼요. 말 안 해주면 그냥 내가 해석 나름이니까.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애들한테 그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모 역할의 첫 번째 역할. 몇 살까지 해줘야 돼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왜냐면 부부는 이혼하면 의무 안 해도 돼요. 그죠? 이혼하기 전까지만 계약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기로 서로. 그 계약이에요. 계약 결혼한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 계약하자. 보는 사람 증인 많이 모아놓고 결혼식. 도장 찍어 문서로 남겨야 돼. 혼인신고서. 맞죠? 근데 안 되겠어. 너하고 계약한 게 아무래도 나 못 지킬 것 같아. 해제해. 해약해. 그게 이혼이지.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해약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녀 부모 관계는요? 해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약할 수가 없어. 한번 맺은 부모 자녀 관계는. 됐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한 관계예요. 멋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약을 못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계약을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해. 아기를 안 낳아. 근데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와서 종족을 남기는 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자연의 섭리까지를 위반하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은 누구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른의 입장에서 잘못한 거예요. 얘는 자기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붙인 거야. 어른이 붙인 거예요. 애가 붙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엎어요? 엄마 엎어졌어.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내가 물을 엎었네. 엄마가 어떻게 할까? 야! 손대지 말랬지! 어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보다 닦어! 이 반응을 보는 거죠. 아직 엄마가 나한테 승질내고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어. 아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의외죠? 그래서 계속 화 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마트에 갔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빨리 와! 엄마 늦었어. 근데 애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잖아요, 마트에. 아예 안 데리고 가죠. 네. 야, 그거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데 뭘 또 사달라 그래. 아니야, 없어. 저런 거 없어. 사줘. 저런 거 없어. 야, 똑같은 거 집에 있잖아. 아니야, 틀려. 자, 여기에서 논리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데? 내가 보니까 똑같더만. 색깔이 달라. 아, 그래? 그러네. 색깔이 다르네. 빨리 인정하셔야죠. 야,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떼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지금은 내가 사람들 보니까 사주는 거야? 그리고 사주게 되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목적. 내가 울고 떼쓰고 막 소리 지르면 엄마가 사람들 볼 때 창피하니까 얼른 해준다? 아싸. 우리 애들 머리는 엄마들보다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아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 왜냐면 엄마 아빠가 엄청 노력해서 그 유전자 변이해 놓은 거잖아요. 유전자가 변이됐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열심히 힘들어갖고 낳아놓고는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멍청하게 낳든가. 멍청하게 낳았어야지. 이 아이가 말 안 듣는 건 똑똑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그래요. 나보다. 어때요? 잘났잖아요. 잘났죠? 잘났죠? 잘났어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잠시 힘들 뿐. 내가 내 마음을 통제 못해서. 그거잖아요. 그거.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엄마, 나 어린이집 갔다 와서 손 내가 씻을게요. 이런 아이면 좋겠는데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왔어. 왔는데 엄마가 날 안 쳐다보네? 어? 왜 안 쳐다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어린이집 갔다 온 동안 엄마가 날 잊어버렸나 봐. 오, 불안해, 불안해. 엄마가 날 잊어버렸어. 그럼 엄마 딸이 아니고 엄마 아들이 아니니까 소속에서 벗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뭐라도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관심을 끌어야 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2명 아이를 기르셨다면 이런 게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명을 키웠다면 그런 게 없어요. 1명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사이에 들어와요. 하지 마. 엄마를 밀어내든 아빠를 밀어내든 얘가 밀어낸다고요. 왜요? 자기한테 신경 안 쓰고 둘이만 놀거든. 난 뭐야? 불안 갑자기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오지 마, 엄마 옆에 오지 마. 그래서 아빠를 격리시키거나 아빠 옆에 오지 마. 그래서 엄마를 격리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격리시킨다니까 얘가 관심 끌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어. 니네 둘만 놀지 말고 나도 끼워줘. 이거죠, 이거. 그럼 그럴 때 그냥 딱 끼워주면 되죠. 이리 와, 어서 와. 같이 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애기를 엄마가 젖먹이네요. 우유병을. 둘째가 태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얘를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럼 얘가 가만히 있다가 혼자 잘 놀았어. 혼자 잘 놀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둘째를 이제 우유 먹이고 있어. 근데 혼자 잘 놀다 보니까 얼레리 엄마는 애기하고 있고 나는 나 혼자 놀고 있네? 그럼 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나겠다. 저러다 엄마가 나 잊어버리겠다. 애기만 챙기네? 이건 안 되지. 나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애기 짓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기저귀 해줘. 이래요 얘가. 야, 너 언니잖아. 너 가서 싸면 되지. 뭐야. 얘가 진짜. 너까지 왜 그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 안고 있으니까 부러웠어? 알았어. 너도 한번 안아줄게. 아기가 우유병 먹고 있는 거 너도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너도 먹어봐. 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뭐하러 안 줘요.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먹다 보니까 답답하면 안 먹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 끌기를 할 때는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 관심 끌기 할 때 거기에 다 대응을 해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대응해줄 때는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막 대응해줘요. 맞아, 원장님이 들어주라 그랬지. 그래서 들어줘.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데.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야, 엄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를 울리고 말잖아요. 얘를 울리고 나 승질 나고 막 그래야 판이 끝나니까. 네.
그때 그냥 놔두세요. 엄마 나도 우유병 좀 쭈쭈쭈쭈 막 이렇게 애가 그러면 내 감정이 얘 또 시작이야 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감정을 내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려줄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내려갈까요? 이탈을 하세요. 그 영역에서. 물리적인 효과가 나요. 이러고 있는데 막 얘가 이제 쓸데없는 거 하고 고집 피우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얘 또 시작했어.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다른 데로 가요, 엄마가. 아이도 놓고 얘도 놓고 잠깐만 내가 가스를 껐나? 그리고 가스 끄러 가는 거예요. 꺼졌네. 아유 내가 잊어먹었어. 또 이러고 오는 거죠. 그럼 얘가 때를 쓰다가 엄마가 싹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지? 아까 왜 그랬지? 왜? 엄마가 뭐 해주면 좋겠어? 해줄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니 나도 자도 잊어먹어 이제 잊어먹어. 아기가 우유병 먹고 싶어. 그걸 너도 뭐 한번 먹고 싶은 거야? 먹어볼 수 있지. 그리고 그냥 턱 하나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우유병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관심을 끌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요? 이제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떼쓰는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이 나의 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문화 속에 체면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체면을 조금 생각하는 민족이죠?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뭐 체면이 막 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관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녀가 울고 떼쓰는 것이 나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마음. 그건 존엄하니까, 존중하니까 네 마음은 슬픈 걸 내가 존중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로 슬프고 그 정도로 지금 짜증이 나고 그 정도로 엄마하고 얘기가 안 통해서 너 답답하니? 말을 한번 자세히 해봐봐. 네가 울면서 말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5살 정도의 아이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승질 난단 말이죠. 그때 나는 승질 내지 말고 잠깐 울면서 말을 하니까 연실아 내가 못 알아듣겠어. 엄마가 뭘 돕고 싶은데 울지 말고 한번 말해봐. 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넌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거 다른 거 해서 서운했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 연습을 36개월 이상 되면 하셔야 된다는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경쟁의식. 셋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2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언니는, 오빠는, 뭐 동생은, 이거 없죠? 없어요.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듣고 올해 또 듣고 제가 해마다 똑같은 과정 하는 이유예요. 작심삼일 유효기간 있잖아요. 사랑에도 유효기간 있고 다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나잖아. 1년이면. 다시 또 같이 얘기해보면 또 생각나요. 작년 이맘때 또 생각나고. 그죠?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성장을 미루시면 이제 아이하고 그만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기만 해서 괜찮은데 아이도 그만큼 더디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요.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무관심하세요. 이것도 관심 끌기예요. 되게 착한 척하는 아이들 있죠.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또 있습니다.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해요. 엄마 봐봐. 신발 정리 이렇게. 엄마 봐봐. 요거. 그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진심으로 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진심으로 되지 않고 척하는 거잖아요. 척.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래 알았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엄마 칭찬해야지. 딸들은 또 그래요. 말 빠른 남자애들도 그렇고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칭찬해줘요. 칭찬 안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 지금 칭찬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 칭찬 안 해요?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칭찬해야지. 이제 애가 가르쳐요, 부모를.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 그리고 나는 그거 별로 안 고마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고마운데 나 그거? 네가 해가지고 너도 기분 좋았잖아. 근데 엄마 보고 하라 그래? 이래도 돼요. 그럼 이제 얘기 나누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진짜 절친처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쯤 하면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이쯤 하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이거 있죠. 막 잘못해놓고서 진정하고 나면 엄마가 얘 데리고서 미안해 엄마가 아까 화내서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죠.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애는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관심은, 사랑은 자녀가 기대할 때 주는 게 아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맨날 이런 예를 들어요. 결혼기념일이 있네요. 매 해마다 내 신랑은 꽃바구니를 막 장미 백송이를 막 차 트렁크에 싣고 와가지고 야 자기야 나와봐 너 그냥 오다가 주웠어 이런 거 했었어. 올해도 또 하겠지? 기대하죠. 그래서 또 올해도 했어요. 그 감동은 어때요? 작년하고 똑같은 거 또 했어요. 그럼 그 감동은요? 작년만큼 좋아요? 안 좋아요. 난 그럴 줄 알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줘라, 돈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똑같아요. 기대한 걸 그대로 아이한테 해주시는 건. 그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차 트렁크에다 백송이 싣고 왔으면 다음에는 1.5톤 트럭 뒤에다가 싣고 와야지. 그 정도는 돼야 감동이 있지. 그래서 큰 거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생일 선물도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부터. 나중엔 집 사줘도 안 좋아해요. 당연히 부모가 주는 거잖아.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저희 아들이 따지던데요. 그 비버 아들. 엄마, 어린이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 그럼 엄마는 형하고 나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야, 제가 진짜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부모가 유산으로 주는 거래? 그랬더니 그러는 거래요. 봤대, 책에서. 그럼 아파트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형아는 뭐 주고 자기는 뭐 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아무것도 안 줄 건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는 부모는 주는 거래. 유산, 엄마. 막 이러는 거여서 안 준다고.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 1,500만 원 빌려온 거 다 갚았어. 안 줘.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세뱃돈 지가 관리해요. 실제로. 근데 큰애는 강아지형 순한 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걔는 안 하죠. 걔가 모아놓은 돈 제가 빌렸었거든요. 빌려달라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갚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저금 안 할 거야. 이래요. 그래서 왜? 아니 엄마가 빌려가가지고 나중에 줘가지고 모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빌려갈 것 같아. 그래서 큰애는 저금을 안 하고 둘째는 저금을 해요. 내가 유산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거지. 저는 똑같은 교육을 했어요. 그죠? 느낌을 다르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나의 느낌이 어떤지. 자, 오늘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은 어떤가? 화나죠? 또요? 승질나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또요?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아. 내 새끼는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들 때 내가 아직도 내 욕심을 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같이 승질내면 안 되겠구나. 요 의식에 한 자락만 들어와도 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게 된다니까요. 전처럼 화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보여요.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출렁거리고 있네.
내 감정이 출렁거리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애를 막 화내게 되고 막 애한테 승질내게 되고 막 애한테 막 광선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모이면 언제 탈출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탈출해요, 집을. 실제요, 실제, 진짜로. 그 사람의 감정이란 건 편도체에 저장되거든요. 저장돼. 계속 저장돼. 저장됐던 것이, 우리도 참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 부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해요. 절대 엄마한테 안 지죠. 네. 관심 끌기를 해봤는데 엄마가 긍정적으로 나한테 관심 쓰는 것 같잖아. 그러면 좀 더 세게 하는 게 이거예요. 힘겨루기. 싫어. 너 3번 셀 때까지 해. 안 할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힘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죠. 그럼 차라리 힘겨루기 할 때 그냥 엄마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돼요. 알았어. 뭔데. 뭐 해줘. 엄마가 뭐 도와줘. 이렇게 그냥 힘 행사하겠대 하면 됩니다. 주도권 누가 잡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 그걸 크게 씌워볼까요? 바꿔볼까요? 대통령. 우리나라 주도권 싸움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도 그래요. 엄마한테 자기의 힘을 과시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어렸을 땐 이렇게, 어른 되면 그렇게, 권력을 가지면 또 그렇게. 인간이 똑같은 톱니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렸을 때 양육이 잘 돼야, 훈육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들 보면 보여요. 어렸을 때 도대체 어떤 엄마한테 키워져서 저럴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엄마한테 자기의, 엄마가 엄청 바빴겠지. 아이의 말을 잘 못 들어줬겠지.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쳤겠죠? 힘의 행사하기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이거 해도 된대, 개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난 이제 그 어렸을 때가 되게,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가 궁금하고, 이분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나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했는데, 네, 이해가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키워져야 한다는 것, 이렇게 행사할 때, 그죠? 3살만 되면 이거 하죠? 내가 먹을 거야. 계단 올라갈 때도 손 닿지 말라고 막 혼자 올라가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네. 하고 있어. 해야죠. 그럼 계단 올라갈 때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딱 넘어지면 잡을 준비하고 가면 돼요. 안 돼! 엄마 손 잡아! 이러지 마시고. 그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우두머리가 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주도권 누가 잡느냐. 그래서 아이한테 그냥 주도권 주세요. 엄마 내가 할 거야. 그럼 그냥 줘요. 귀찮지. 어지러진 거 치워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주면 돼요. 관계만 안 흐트러지면. 초연한 자세, 엄마가. 내가 널 이길 거야.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도대체 내 의견 좀 들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더 하니까. 알았어. 뭔데? 이게 딱 뭔데? 우린 가능하거든요? 30살은 넘었죠, 우리? 가능해요. 우리 아이는 이제 5살, 6살, 7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한번 이탈하세요. 이렇게 이탈하고, 내가 또 시작하려고 그런 거다. 저 모습 내가 봤어. 내가 또 그랬어. 그럼 이제 나와서 찬물, 정수기인 데까지만 가셔서 물 한 컵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이게 좀 환기가 됩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면 돼요. 쟤 누구냐? 엄청 슬픈가 보다.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행사할 때요, 자꾸 화나게 만들거든요, 나를. 얘가 건질건질 약 올려요. 나를 이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가 이기려고 안 하면 돼요.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죠? 사춘기 때 폭발할 수, 집 나간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러서세요. 아이가 막 이렇게 팽팽하게 심리전 시작했다. 그럼 엄마가 그냥 물러서세요.
물러서는 방법? 장소를 이탈. 잠깐만, 나 물 좀 먹고 올게. 그래서 오셔서 엄마 감정을 추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감정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놔두세요. 그래야 크죠, 아이가. 너무 많이 자녀한테 해주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은 부모일까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능력을 자꾸 누르는 부모거든요. 하지 말라고. 자녀를 믿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못 믿으니까 당신이 해주는 거잖아요. 3살, 4살쯤 되네요. 걸어갈 수 있네요. 그죠?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얘가? 어느 일정 시간 걸어가고 나면 다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죠? 그땐 도와줘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도와주면은 이 아이는 그렇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것은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내년에도 이럴까요? 10년 후에도 이럴까요? 20년 후에도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이때가 지나면 또 안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독립성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10년 동안 똑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때만 지나가면 또 되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의사를 전달하세요. 아이가 힘 행사하려고 할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을 늦게 했지? 기다려 봐봐.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해. 싫어 엄마 안 할 거잖아. 아니 하려고 해. 봐봐. 그럼 네가 봐봐. 이렇게 아이가 뭔가 고집 피우기 시작할 때 힘 행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알잖아요. 우리 아이 내가 알잖아요. 얘가 하려고 그러네. 그럼 미리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뭐 안 해줘가지고 애를 자꾸 고집세게 만드냐고요. 그죠? 억지 부리거든요, 애들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거라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그냥 먼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야 이거 어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괜찮아. 그럼 아이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것도 해요. 안가품도 해요. 안가품 할 때 어때요? 때릴 때 되게 아파요. 안가품하면서 막 이러면 진짜 아파. 아들은 더 아파. 그럼 막 우리도 화나. 막 맞고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씨 너도 한번 맞아. 막 내가 또 안가품 하잖아요. 애하고 5살하고 나하고 30살하고 5살하고 막 안가품에 서로 막 안가품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얘는 더 센 안가품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안가품 하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굉장히 선의를 보여야 해요. 화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쉽지. 지금 다 안 쉽죠? 내가 참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5살 아이가 참는 게 빠르겠어요? 30살 먹은 애가 참는 게 빠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30살이 참는 게 맞죠. 네, 맞아요. 보복하지 말아요. 너 이거 안 했지 아까? 먹지 마. 이거 보복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안 치웠잖아. 치운다고 하더니 약속 안 지켰지? 너 먹지 마. 내가 또 울죠. 그거 하지 말라. 내일은 치워질 거지? 이게 선의예요. 오늘은 못 치웠어도. 아까 치운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치운 거지? 치우려고 한 거지? 이게 선의예요, 선의. 그럼 내일은 치워줘? 고마워.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생각해요. 아, 엄마가 나를 나쁜 아이로 안 보는구나. 그래야 이제 다음에 이제 선의가 됩니다. 근데 이도 저도 하면요, 이제 이렇게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 관심을 못 받는다. 그럼 이거. 나 못해. 안 해. 네.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엄마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교인지 무능함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애교일 수도 있죠. 그죠? 나 못해. 엄마가 해줘. 이거 애교일 수 있어.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일단. 못해. 안 해. 싫어. 무능함일 수 있어요. 이 아이는요, 뭘 격려를 못 받았어. 긍정적 관심을 못 받았어.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해.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웃어주지도 않고 야단만 치고 막 이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넌 이것도 못해? 이 말은 쥐약이에요, 쥐약. 나 못해요. 이렇게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 잉여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크면서. 나 잉여인간이야. 나 원래 그래. 이러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무섭죠?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쬐끄만 것도 자고 일어났어. 혼자 손 씻었어. 신발도 혼자 벗었어. 우와, 바지 안 벗고 있었네. 사소한 것도 그냥 막 칭찬해줘요. 이 정도의 아이라면.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표현, 아이의 희망을 죽인다. 너무 무서운 말들이죠. 그래서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내 눈길이거든요. 내 눈길.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는 어른들은요, 내 눈길이 어떤지 거울을 한 번쯤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보세요. 내 눈길이 따뜻한지, 냉정한지, 건조한 눈빛인지. 그럼 이제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세반 생겼잖아요. 영세가 아닌 아이들은 말이 통하니까 안녕 이렇게도 통해요. 근데 영세반은 말이 안 통하니까 저 표정은 맨날 이러거든요. 입을 일단 벌려야 돼. 그러면 애기들이 다 웃어. 실제로 그래, 실제로. 걔네들이 나하고 말 안 통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애한테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 순간 애들이 막 웃어. 그래서 일단 입은 딱 붙이고 있는 것보단 벌리는 게 낫다. 진짜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언제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도 다. 돈도 안 드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애들 만나죠.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애들 만나지 않으세요? 네. 만나죠.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아이한테만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 친구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걸 하지 않아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잉보호도 학대인 거 아시죠? 과잉보호 학대예요. 인천시에서 아동학대 교육 제가 다니고 있는데 과잉보호도 학대입니다.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이건 학대죠, 당연히. 과잉보호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도와줘도 돼? 물어야 되는데 아이가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는 도와주지 말아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것도. 아셨죠? 막 바리바리 싸주고 챙겨주고 하지 말아요. 네. 낙심. 너 언제 클래? 이거 금물. 너 왜 그것도 못해? 금물. 그 다음에 양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부모의 접근 방법을 바꾸면 변화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생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 집에 가서 공부 잘하고 왔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봐봐, 책도 받았어! 이러고. 안 읽어도 되니까 화장대 앞에 되게 펼쳐 놓으세요. 아셨죠? 진짜예요. 그러면 애들이 책 보는 줄 알아, 엄마가. 그러면 네, 이렇게 그냥 펼쳐놔요. 그럼 이게 뭐야? 애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공부하는 책이야. 엄마 읽고 있는 중이야. 읽고 있는 중 맞잖아요. 한 글자 읽었지만. 맞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연출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출 필요해요. 숙제입니다.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 두 가지 다 내주면 어렵겠죠? 한 가지만. 둘 중에 뭐 하실래요? 선택?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을 하고 자녀의 반응 적어 오기. 이거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가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오빠 보고 싶었어. 아유 애썼지? 연출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누가 봐요? 애가 봐. 근데 남편이 야 너 미쳤냐? 뭐 이럴 수 있어. 이거 부작용. 근데요? 그죠? 그죠? 해봤죠? 나이가 들어도 좋아해.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해. 진짠데? 저 퇴근할 때 그래요. 안 사람 바깥 사람 왔네. 그리고 내가 들어가요. 그 우리 사님이 차량 제가 좀 늦게 들어가니까 국 끓여놓고 밥 차려놓고 어서 와 바깥 사람. 오늘 무슨 반찬 했어? 그랬더니 오 멸치에다 볶아놓은 거야 마늘종을. 내가 마늘종 갖다 줬더니 그래서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이야 점점 주부 경력이 늘어. 내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밥을 다 먹으라고 자기 음악학원 가요 밤에.
색소폰 불어요. 나오고만 둘이 사는 건 지겹지. 그러니까 이제 음악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들놈 둘이 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휴, 뭐 숙장갑다, 우리 엄마 또. 우리 엄마 또 숙장갑다. 하도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 아들, 그러면, 네, 어머니, 잘 이렇게 해줘요. 그게 습관이니까요, 우리는. 그거 해오시든가, 요거 해오든가. 이건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면서, 아유, 잘 잤어? 정숙이 잘 잤네. 아유, 잘 잤어. 좋아. 오늘 어디 가야 돼? 아유, 애썼어. 잘 잤지. 요거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부르고. 뭐 하실래요? 자, 몇 번 하실래요? 1번, 2번? 몰라. 2번. 몇 번 하실래요? 1번.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몇 번 하실래요? 1번. 1번. 몇 번? 몇 번? 1번. 어머니. 생각. 어머님은 1번. 1번. 물어볼 거예요? 몇 번? 1번. 둘 다! 로또 당첨! 역시 몇 번? 1번. 아, 생각 좀? 1번. 둘 다! 우와! 자, 우리 다 얘기했고, 저희 다 찍혔기 때문에 이제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거예요. 근데 숙제를 못했다고 안 오시면 이제 쫓아가서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될 거고요. 다음 주는요, 특별하신 분이 오세요. 이민구 소장님 오세요. 다음 주. 요 책 저자 오실 거예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 오셔서 어머님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거고요. 오늘 우리 부원장님 또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되게 많아요. 막 드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속으로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 와, 딱 맞게 맞다. 미리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네,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반장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손 들었어요? 반장 하니까 이렇게 손 들었어요. 손 들었는데? 네, 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서, 우리 서로 이제 네트워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하시고, 아셨죠? 자, 단톡방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을. 자, 잘 보세요. 여기 왕언니 계시고요.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왕언니 따님 계시고요. 거기 보면 그 이름들 다 있을 거고, 그래서 단톡방에서 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질문이요. 오늘 들은 거 생각 하나도 안 나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숙제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25년 저처럼 이 정도 돼야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근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오시면 돼요. 졸업하시도 이렇게 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상 이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